시간을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 얘를 땡겨 빼는 거야.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타임머신, 백투더 퓨처 베이비, 마이클 제이 폭스. 우와! 그런 걸 우리가 만들 수 있냐는 거야. 그래서 과거로 갈 수 있을까가 이제 너무 궁금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까 싶은 지금 얘기하는데. 하나, 둘, 셋.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아, 그러면 저기 뭐야, 백투더 퓨처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과거로 가는 거는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진짜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과거로 가는 게 안 된다고 다들 지금 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왜 안 되냐고요. 과거로 가게 되면 네. 물리학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어. 그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깨져요? 인과율이라고 하거든요. 인과율? 그러니까 원인 다음에 결과가 있어야지 네. 결과 다음에 원인이 발생할 수는 없다. 그 나오잖아요, 영화에. 엄마가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엄마가 나를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인과율이 바뀌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터미네이터 같은 또 세계관을 보면 거기에서 과거에서 실제로 뭐가 바뀌어도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계속 그냥 비참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런 그 세계관도 있고 시간에 대해서 되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죠? 인과율이 모순된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영화 같은 데서 상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 그거예요. 과거로 가서 여기서 어떤 사건으로 실제 과거와 다른 사건이 만들어지면 원래 미래가 이렇게 갔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갈래로. 그게 시간이 붕괴하는 다중우주로. 그렇죠. 멀티버스. 멀티버스. 그래서 이제 시간선 막 붕괴되고 막 하는 게 이제 약간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인과율에 대한 그 모순을 어떻게 보면은 저는 피하는 그 수단이 다중우주 이런 거를 상당히 현실성이라보다 가능성 있다 생각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거를? 저희가 모르는 거지만 우리의 하나의 작은 행동이 거기부터 분화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미래를 다 봤던 그런 느낌. 영화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상상이 많으니까 백투더 퓨처 같은 경우는 영화에서는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혹시라도 꼬여버리면 미래까지 다 꼬여버린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영화 같은 경우는 네가 아무리 과거에 돌아가도 결국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맞아요. 절대 못 바꾼다. 파이널 이런 데스티네이션. 운명적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같은 그런 영화도 있고 그리고 뭐 터미네이터 같이 네가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든 미래 지금 너를 보낸 우리는 굉장히 계속해서 이 흐름대로 갈 것이다. 라는 뭐 그런 이론도 있고 되게 많은데 어떤 쪽이 가장 그래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과학적으로. 다 설득력 없어요. 다 없어요? 그냥 영화는 영화다? 과거로 가서 과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물리학에선 시간의 화살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활을 쏘면 화살이 한쪽 방향으로만 가지 뒤집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하고 관계돼서 물리학자들이 시간의 화살을 설명하는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엔트로피? 예, 엔트로피의 양이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만 진행된다. 아, 이 엔트로피가 좀 뭔지 지금 모르겠어요. 정확히 그럼 엔트로피가 뭔지.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예, 예. 가장 간단한 게 여기 우리 물이 있잖아요. 엔트로피란? 여기에 제가 만년필에 들어있는 잉크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이 잉크 방울에 있는 입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퍼져나가지 퍼지죠, 예. 다시 모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저기 잠시. 전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당연해요. 자,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100%? 100%는 안 된 거예요. 엔트로피도 다 각자의 방식으로 지금 사실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모든 과학자들도. 근데 어쨌든 엔트로피가 통계 물리학에서 나온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최고 근데 다시 한번 시도. 교수님이 그러면 엔트로피를 진짜 쉽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시간을 얘기할 때 엔트로피를 왜 꼭 알아야 되냐? 네. 우리가 윷놀이 하잖아요. 윷놀이하죠. 윷놀이 할 때 모가 나오는 가지수는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개가 나오는 가지수가 몇 개인지 생각해 보세요. 개는 1번, 2번이 등을 보이고 3번, 4번은 배를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물리학에선 개에 해당하는 엔트로피가 모에 해당하는 엔트로피보다 더 크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동전이 뭐 100개다. 100개를 막 흔들어서 흐트러놨다. 그런데 모처럼 100개 동전 모두가 다 앞면을 보일 가능성을 생각해 쉽지 보면 않죠. 예, 그게 그래서 사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경우의 숫자가 많은 사건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사건과 더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사건 중에서 더 높은 사건 쪽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일어날 일이 일어난다라고 맞아요. 하는 게 사실 엔트로피 지금 정확히 맞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게 결국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관계되고 그 일어날 확률이 클수록 엔트로피가 더 큰 거라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그냥 지금 말씀이 정확히 맞거든요. 그러면 물리학자들에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그냥 일어날 확률이 큰 사건이 일어난다예요. 그러니까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 시간이 안 흐르면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드시 시간이 흘러야지만 잉크가 퍼진 더 무질서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시간이 흐른다는 게 뭔지 솔직히 우리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거지 반응을. 네, 맞아요. 아, 지금 맞아요. 이렇게 움직이면 아 얘도 이제 시간을 쓰고 맞아요. 있구나라는 네. 뭐 그런 거를 이제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미래로 흘렀다라고 아니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은 시간이 흐른다와 시간이 흐르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둘 중에 뭡니까? 몰라요. 몰라요? 사람들마다 몰라요. 그 입장이 좀 다른데요. 예. 저는 둘 사이의 관계가 원인과 결과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어떤 과학자들은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엔트로피 최대 상태에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수축하게 되면 엔트로피가 줄어들거든요. 그때 정말로 모든 시간이 거꾸로 흘러서 제가 떨어뜨린 그 유리 조각이 지금 여기 맞아. 흩어져 있는데 그게 다시 약간 뭉쳐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런 상상을 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엔트로피와 시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 생물이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말하자면 돌멩이가 테슬라 모델 S가 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일어난다면 단순한 것에서 훨씬 더 복잡한 것이 나오는 것은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달걀과 닭을 봤을 때 훨씬 뭐가 복잡하고 섬세하냐면 닭이 훨씬 복잡하고 섬세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말하자면 오히려 엔트로피가 훨씬 낮아지는 것 같은 패턴이 나타나는 게 생물인데요. 근데 여전히 엔트로피의 법칙을 위배하지 않는 게 그렇죠. 전체 개로 봤을 때는 어쨌든 달걀에서 닭이 나오고 병아리가 나오려면 바깥에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면서 자기는 그 무지 더 복잡하고 더 그 섬세한 어떤 생물이 되는 거거든요. Every night I'm getting stronger. Every day I'm stronger. I'm getting stronger. Every day I'm stronger. I'm getting stronger. 그러면 빅뱅 와우 그게 시작이잖아. 모든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의 끝도 분명히 존재하냐는 거죠.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죠? 와우. 와우로 우주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만약에 시간의 끝이 있다면은 그 순간이 바로 우주가 끝나는 순간이 시간의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주가 끝나면 시간도 끝난다. 우주가 어떤 식으로 끝날 거라고 예상되나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죠. 지금 현재로는 블랙홀이 다 빨아먹나? 그런 썰도 있어요. 블랙홀이라기보다는 한 점으로 모여서 모든 중력들이 한 점으로 모여서 빅뱅의 그 직전의 그 순간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빅크런치라고 그러는데 아니면은 지금 우주는 가속 팽창으로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네. 점점 커지면은 그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고 물질들이 전부 이렇게 밀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차갑게 식어가는 거죠. 차갑게. 완전히 모두가 얼어버리는 거죠. 그걸 빅프리즈라고 그러는데 근데 만약에 그 열죽음 상태가 됐을 때는 시간이 흐른다고 봐야 될까요? 안 흐른다고 진짜 봐야 될까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뉴턴의 관점으로는 흐른다고 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얘기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하고 시간의 화살을 연결짓는 그게 맞다면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을 않으니까. 때는 시간이 멈출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팽창한 다음에 다시 수축할 가능성도 생각하거든요. 있죠. 그때 어떤 물리학자들은 그때는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상상하기도 해요. 아 우주가 수축한다면 만약에 근데 이렇게 퍼뜨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될 일은 그 과학자들도 없다고 보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과거에는 쉽게 어쨌든 중력이 물질들을 땡기죠. 잡아당기는데 땡기죠. 중력이 작용하는 거리는 예. 원칙적으로 무한대거든요. 그럼 중력이 정말 강하다면 지금은 팽창하더라도 결국은 멈추고 다시 중력 때문에 다시 뭉쳐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었어요. 안 생길 것 같은데 그런 현상도 미래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 안 생길 것 같죠. 솔직히. 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수축하는 것보다는 보통 가장 많이 그래도 얘기하는 게 열죽음이잖아요. 점점 너무 넓어지니까 차가워지고 우리가 절대 영도라고 부르는 최하에 되면은 모든 게 멈춰버린다. 모든 게 멈춰 변화가 없어지면 이제 시간이 끝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화학적인 관점에서는 그 상황에서도 시간은 흘러요.
왜냐하면은 네, 절대 영도에서도 고체가 되지 않는 물질이 있어서 아 진짜? 헬륨은 영원히 움직여요. 헬륨은 고체로 만들 수 없어요. 그 헬륨가스 헬륨이요? 네. 걔는 절대 영도가 돼도 너무 작고 가벼워서 우리가 0점 에너지라는 게 있어서 혼자 계속 움직이고, 그래서 헬륨을 고체로 만약에 압력까지 해서 만들면 고체가 움직여요. 소용돌이 치는 거죠. 헬륨은 그냥 늘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열죽음이 된다 해도 이제 만약에 원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헬륨은 계속해서 요동을 치고 있을 거고 서서히 그런 변화가 있고 연속성이 있으니까 시간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과정이면은 열 죽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증가일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더 이상 생겨나는 건 없을 테니까 너무 차가워서 그냥 그 자리에서 살짝 양자적 요동만 원자들이 하고 있는 거라서. 아니 어쨌건 과거로 가는 게 힘들다는 거는 충분히 느꼈습니다. 근데 시간이 어쨌거나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른다고 했으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남들보다 빨리 미래로 가는 거는 가능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건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이거는 가능. 과거로는 못 가도 미래를 미래는 좀 빨리.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가장 쉬운 방법이 예, 예. 어디를 굉장히 빨리 달려갔다 오시면 돼요. 달리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꽤 빨리. 꽤 빨리? 나 자전거 타고 한강 가는데 한강에서 그 정도는 안 돼. 20km 타지고 훅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나는 그냥 계속 아니, 근데 그대로인데. 엄연한 의미로는 차이가 있죠. 어. 엄연한 의미로는 차이가 있는데 이거 사실 그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도 많이 내는 문제인데요. 비행기 조종사들 있잖아요. 네.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에서 안 내려. 그리고 평생 시속 1000km로 계속 비행기만 탈 때. 그때 그러면 도대체 몇 초나 아 젊을까? 이건 계산해보고 싶다. 2, 3초 돼요? 1초 정도 젊어요. 1초 전면 젊어진다고요? 그 결론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 예. 근데 하지만 측정할 수 있을 정도예요. 지금 아까 우리 얘기 나눈 것처럼 엄청나게 작은 시간도 재는 시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시간을 재면 빨리 움직이는 애들과 우리가 지구의 정지에 있는 이 우리의 시계가 다르게 간다는 건 너무나도 많은 증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타임머신인데 미래로만 가는 타임머신은 충분히 만들 수 네, 맞아요. 있습니까? 네. 혹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조금 더 미래로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머신 같은 거를 강대국들 같은 경우 큰 나라들 있잖아요. 개발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그게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엄청나게 빨리 움직인다고 해도 큰 차이가 없거든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잠깐 계산해 본 적이 있었는데 빛의 속도의 30%, 그러니까 3분의 1이니까 1초에 10만 킬로미터, 1초에. 그 정도 속도로 가도 그 정도예요? 시간 지연 효과가 5%밖에 안 돼요. 근데 5%라는 게 다른 나라의 100년 미래가 나한테 90. 사실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정도여서 그 차이가 크진 않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빨리 움직이는 거 또 하나 시간의 차이가 나는 거는 우리 아파트 아래쪽에 사는 사람하고 아파트 위에 쪽에 사는 사람은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계로 측정이 가능해요, 요즘엔. 왜 그러지? 이거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계로 된다고요? 이 정도 정밀 이 정도면 아주 비싼 시계도 아니고, 아니고. 그리고 우리 시계 정도는 아니고. 그러면 저기 이런 위에, 시계는 아니고 지금 위에 있는 분들이 그럼 시간이 좀 더 빨리 갑니까? 느리게 갑니까?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느리게 가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빨리 가죠. 펜트하우스에 살면은 이론적으로는 빨리 늙어요. 아, 근데 그 차이가 진짜 작아요. 조금이라는 초일 얘기. 거라는 완전히 몇 초, 많아요. 몇 초, 몇 초? 하지만 맞아요. 되게 조금의 차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차이. 아주 그냥 미세하다. 정말 이거 아토초 정도 차이 날까요, 정말? 계산을 안 해봤는데 너무 작아서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고층하고 저층하고 가는 시간이 조금의 차이인데 그게 너무 미세하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차이는 지구에서는 한계예요. 이 이상으로 뭔가를 볼 수가 없는데 이런 현상을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데가 진짜 우주거든요. 그 중에서도 인터스텔라에 너무나 잘 명확하게 나오는 가르강티아. 그 가르강티아 옆에 있는 밀러 행성. 중력이 이제 이론적으로는 블랙홀 가까이 있으니까 블랙홀의 영향을 받아서 중력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또 그 행성의 중력 자체도 강한 걸로 묘사가 나오고. 그 정도의 현상은 진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지금 나온 모든 얘기가 바뀌는 시간이 초 단위예요. 거의 평생을 바쳐야 뭐 1초, 2초 하는 거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나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건 내가 좀 더 노화를 늦게 하고 젊게 살고 건강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유의미한 정도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인지하는 시간이 바뀌는 게 중요해요, 결국에는. 나는 그냥 똑같이 느끼는데 갑자기 미래더라 과거더라 하면은 결국엔 내가 느끼는 게 바뀌면은 다르잖아요. 사실 제일 유명한 게 우리가 흔히 죽기 전에 주마등이 스쳐 지나가는 그렇죠. 주마등. 이거가 원래 화학적으로 다 분석이 됐거든요. 모든 과학에서 다 해석을 하는데 주마등도 네, 화학적으로는 다이메틱 트립타민이라는 분자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멜라토닌 이런 막 햇빛 쬐야 잠 잘 오고 얘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건데 얘가 우리 뇌 가운데 쪽에 송과체라고 그냥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서 분비가 돼요 원래. 근데 중요한 게 내가 죽기 직전이 되면은 이 분비량이 갑자기 6배가 높아져요 그 순간. 이거를 테스트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 누구 사람한테는 못하고 쥐한테 우선 했어요. 아. 쥐의 심장을 멎게 하는 순간 그걸 기준으로 계속 분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쥐가 만드는 그 과정이나 이런 게 포유류가 다 똑같이 있더라까지 밝혀져서 아, 사람의 주마등도 결국에 화학 물질이 확 분비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조절하는 게 그 영화 중에서도 막 알약 같은 걸로 막 두뇌를 엄청 가속시키고 이런 게 뭐였지? 현실성 있어요, 많아요. 리미트리스인가 뭐 그런 게 있는데 에미트리스. 이게 현실성은 충분히 있는 거고. 아, 그게 오히려 있어요, 현실성이? 이건 무조건 가능한데 우리가 안 하는 건 부작용이 얼마나 심할지를 모르는 게 있죠. 결국에는 마약이라는 게 LSD나 이런 게 다 개인의 시간에 대한 인지를 뒤바꾸는 거라서 그런 건 이제 화학적으로는 가능하죠. 이게 오히려 현실적으로만 본다면 시간에 대한 조절이나 제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절대적인 이 우주와 물리계에서 본다면 그냥 별다를 변화 없는 내면에서의 그런 거죠.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 게 지금 아까 시간을 어떻게 빠르게 느리게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물리적으로 시공간 자체의 어떤 우리가 상대성 이론에 기반해서 시간의 속도가 다르게 흐를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물이 느끼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바깥에서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우리 뇌를 통해서 재구성해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느끼느냐는 지금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같은 것들을 조절하는데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전에 잠깐 낮잠을 잤는데 엄청 막 대하 드라마 막 있잖아요. 영화를 막 있지, 영화를 있지. 끄고 낮잠 자고. 깼는데 20분밖에 안 지나 있어. 와, 너무 많지. 네, 막 몇 시간짜리 막 스펙타클한 막 차 안에서. 잠깐 이동하는데. 네. 그 잠깐의 꿀잠인데, 와, 미니 시리즈 찍었어. 16부작. 16부작 미니 시리즈 찍었어. 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우리는 시간의 흐름 어차피 뇌에서 구성한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이게 우리 감각 정보의 변화를 가지고 통합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겠구나를 추정을 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뇌 같은 게 전부 성인의 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든 상황이.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어릴 때 그러니까 청소년기 그다음에 유아기 이때는 시간이 정말 안 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왜 좀 더 느리게 느낄 것 같냐면 크게 되면 온갖 감각 변화를 다 경험해서 되게 다 예측 가능하고 무시되는 수준이지만 어렸을 때는 그게 좀 덜 돼서 좀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사람들이 새로운 경험의 양으로 시간을 측정한대요. 맞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경험이고 그다음에 제가 또 기억하는 게 어디 뭐 잠깐이라도 유럽 여행 뭐 한 2박 3일로 갔다 와서 돌이켜 보면 2박 3일인데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져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시간을 미래로 빨리 이동하는 건 어렵고 또 개인적으로 내가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사실 쉽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 몸은 미래로 가지 않더라도 미래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정보. 그게 과학이죠. 이 뭐 어떤 그러니까 과학인데 뭐 어렵겠죠. 복권 이런 거는 뭐. 복권은 안 돼요. 복권은 복권 안 돼요? 물리학자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정보를 좀 당연히 받고 알고 싶어 할 거예요. 예. 근데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 어떤 문제의 경우엔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 문제들도 있고 어떨 때는 확률적으로만 예측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케바케. 그래서 예, 문제들마다 좀 다르기는 해요. 네. 사실 미래를 예측한다고 할 때 우리가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과학에선 그 보통은 그 알파벳 T로 적거든요. TTT. 그러니까 시간 T라는 변수가 있는 과학.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물리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시간 T라는 변수가 과학에 도입됨으로써 만들어진 가장 큰 변화는 인류가 그 이후부터 이제 처음으로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생각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변화가
이제 과학에 도입된 시기가 그때라고. 사실 제가 이대영 교수님한테 묻고 싶은 게 생물학, 특히 진화 생물학에도 시간 T가 있어요. 진화 생물학은 T가 없으면 안 되는 진화 그러니까 생물학입니다. 0보다 큰 T. 있죠.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코로나 이럴 때도 이제 진화 생물학자들은 다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라고 하는 게 정의가 시간에 따른 생물 집단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생물 집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는 게 이제 진화의 정의인데 되게 재미있는 그 개념이 있는 게 셀렉션 코에피션트라고 해서 선택 계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선택 개수? 네. 그게 어떠한 유전자가 만약에 생존에 유리하잖아요. 자손을 퍼뜨리다 유리한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에서 그 유전자를 가진 개체들이 얼마나 늘어날까. 그러면 과거로부터 그것을 추산하면 미래의 T를 0보다 큰 T를 넣었을 때 그 유전자들이 몇 세대 뒤에는 얼마나 늘어났을지 이렇게 미래를 예측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저기 천문학이니까 궁금한 게 혹시 지구로 가끔씩 소행성들 날라오잖아요. 날라오죠. 정말 위험한 애들 앞으로도 날라올 확률이 있어요? 있죠. 있다고 봐요? 있어요. 있는데 기가 막히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 다? 어. 어느 정도? 1km 이상은 다 감시하고 있어요. 지구방위대, 지구방위대. 지구방위대가 있어요. I don't wanna close my eyes. I don't wanna fall asleep 'cause I miss you, baby. And I don't wanna miss a thing. 'Cause even when I dream of you, the sweetest dream will never do. I still miss you, baby. And I don't wanna miss a thing. Don't wanna close my eyes. The sweetest dream would never do. I'd still miss you, baby, and I don't wanna miss a thing. 지구방위대가 있고 얘네들이 이제 다가오잖아. 근데 정말로 이제 진짜 브루스 윌리스가 출동해가지고 아마겟돈. 거기 부셔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네. 있죠. 왜냐면 그게 어느 정도 근데 예측이 될 거 아니에요. 예측이 돼서 어느 정도 그 대비를 할 수 있고 그래야 또 내가 시간을 알차게 쓰죠.